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는 김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 포착됐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구속영장이 지금 어쨌든 검찰에 청구가 됐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계획범죄라는 게 드러났죠. 이제 동선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비한 사전 답사라든가,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니는 곳을 쫓아다니는 이 스토커 형태가 이제 밝혀졌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어떤 치명상을 입히려고 하는 이런 그 범죄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증거 인멸은 그 아니고 도주 우려나 그다음에 극단적 선택 방지입니다. 예. 보통 피의자를 중요 범죄 피의자를 그 구속을 꼭 필요로 해야 하는 사안 중에는 네. 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있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극단적 선택을 한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이런 세 가지 그 예. 논의에 이유 때문에. 거쳐서 이제 그 영장을 청구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발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이런 상황을 볼 때. 뭐 영장은 거의 100% 발부되죠. 만약 얘 영장이 기각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요. 뭐 이제 도주 우려나 극단적 그 선택을 방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유력 정치인에 대한 어떤 치명상을 입히려고 하는 이런 범죄 행위, 그다음에 이제 그 계획 범죄라는 이런 부분들이 예. 이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아마 영장이 기각될 일은 거의 제로라 이렇게 봅니다. 예. 신변을 확보한 이후에 만약에 백 팀장님께서 수사를 하신다면 어떤 걸 좀 집중하시겠어요? 사실은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그 계획 범죄냐 우려 범죄냐 이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둬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또 뭐냐면 사주를 받았거나 청부를 받았거나 그다음에 예. 공모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그 유력 정치인 그다음에 그 당 대표인 사람을 상대로 한 범행은 더군다나 이게 뭐 재산 범죄가 아니라 살해 의도가 있었던 본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살해 의도의 범죄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주나 청부 내지는 공모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아, 그렇겠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냥 질문뿐만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네. 확인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피습을 당한 이 대표 지금 이제 11시 한 반 정도에 어느 정도 그 건강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현재 상태 조금 정리를 하셨죠? 좀 네. 취재를 하실 것 경정맥 같아요. 예. 경정맥이 한 60% 정도 손상이 됐다. 네. 1.5cm 자상으로 이제 돼가지고 혈전을 제거하고 이제 혈관을 봉합하는 수술을 했거든요. 네. 중환자실에서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예. 뭐 당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면회가 안 되고 소수 가족만 면회가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예. 지금 의학 전문 상태의 분석을 보면은 앞으로 짧아도 10일 정도는 지나야 그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가벼운 뭐 그 열상으로 이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서울대 병원에서 2시간 수술을 하는데 이제 의료진들의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당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은 예. 적어도 상당히 그 위험한 요소였었다. 경동맥이 아니고 경정맥이라서 다행이고 예. 그다음에 10일 정도는 향후에 가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혈관이 뭐 미세혈관 같은 거 저희들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찢어진 피가 나는 그게 아니라 정맥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제 어쨌든 피가 많이 빠져나가면 위험할 수가 있고 또 못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이제 잠시 뒤에 한 30분 정도 뒤에는 병원 측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정확한 그 건강 상태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당시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 현장에 경찰이 한 50여 명 정도가 네.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경찰이 사실 피습을 막는 어떤 그런 역할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예. 그 선거 기간 동안, 그러니까 네. 선거 기간이 보통 14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공식 선거 기간은. 그리고 14일 전에 이제 그 당대표라든가 후보들에 대한 경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오부 요인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런 일반적인 당대표 행사에는 경호가 그 경찰에서 이제 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50여 명이 배치된 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이 교통, 그다음에 경비, 예. 그다음에 정보, 형사, 이게 쉽게 말하면 기동대 요원까지 포함해서 50여 명이 배치됐는데 예. 바로 경비 질서나 그 교통 질서 관리 예. 이런 거였고 근접이나 밀착 경호는 자체 경호였고 예. 당에서 요청이 없었으면은 경찰이 근접이나 그 밀착 경호를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정보과 사실 경찰들이 이런 데 가 있잖아요. 사복 네네. 차림으로. 보니까 그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복 차림의 경찰들이 네. 투입되는 것들을 좀 봤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총선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 경찰이 계속 이것을 선거 운동 기간에 이게 주요 인사를 전담해서 보호하는 운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2일 날 예. 경찰청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앞으로 그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경호를 전담 보호팀을 가동을 해라. 이렇게 네. 돼가지고요. 보통 기동대 같으면 3개 대 정도가 동원이 됩니다. 60명에서 18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하면 형사 파트, 전담 경호팀이 이제 밀착 경호를 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선거 전까지 그 경찰이 그 예규나 훈령이 없는 미리서 전담 보호팀을 가동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시도청에 내려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요청이 있건 없건 현장에서 이 주요 당 대표라든가 후보자들이라든가 주요 요인들에 대한 밀착 경호나 전담 보호팀이 가동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수사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관계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왜 그랬는지 이걸 밝히는 것도 중요할 텐데 네. 경찰은 일단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여야 중앙당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어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선거인 명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력 정치인이고 당 대표를 지금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진영 논리에 의한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느냐 이제 네.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뭐 총선이 4월 12일이지만 아마 엄청난 그 파급력이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당적을 일단 확인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지금 카더라, 뭐 페이크 뉴스가 엄청나게 지금 맞아요. 예, 돌고 예.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나 국격을 또 실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이제 먼저 당적을 확인하고 예. 그다음에 당적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개인 범죄지 이게 어떤 당의 어떤 그 청구나 요청에 의한 범행은 아닐 거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개인의 범죄를 밝혀내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어서 예. 어제 2시간 동안 충남 아산 배방읍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2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당원 명부 있으면은 그 동명이인이라도 다 구분해낼 수 있는 거죠? 네, 뭐 생년월일과 번호도 주민등록번호 있고. 내지는 생년월일과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전부 그 명확하게 밝혀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도가 이미 됐지만 새누리당, 그다음에 한나라당, 미래통합당의 5년간 당적을 보유한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네. 박정아 청와대 대변인, 전 청와대 대변인이고 지금 박정아 의원 대변인이 예. 지금 동명이인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된다. 그러나 또 2020년도에 민주당으로 당적을 입적을 했다는 네.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아직 다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 네네 경찰 밝혀진 쪽에서. 건 아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제 동선을 위장 그 입적을 해가지고 입당을 해서 동선을 파악하기 한 게 예. 아닌가 이런 지금 의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당원 명부를 확보하고 또 그 당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뭐 이런 것들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범행의 어떤 확대 여부를 떠나서 왜 이것을 저질렀는지 좀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범행 그 과정 속에서 계획을 철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많이 지금 조금 전에 사실 방송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현직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네. 이건 정말 계획한 거로 보이는 거죠. 우선 지금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우선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다니는 동선을 미리서 파악을 하고 동선 파악. 그다음에 당적을 보유한 상태로 지난 작년이죠. 작년 12월 13일 날 이 부산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 때 이재명 대표 참석을 했는데 네. 여기에 지금 경찰이 확인하니까 포착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KTX를 타고 아산에서 예. 이 부산을 갔다가 울산을 갑니다. 예. 울산역을 왜 갔느냐? 예. 지금 추정이 되는 거죠. 울산역에서 10km 정도 되는 곳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 책방이 있거든요. 평산 책방.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동선을 미리서 답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서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그 시설 부지 대항 전망대에서 나오면서 차로 이동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네. 그 사이에 나는 이재명이다. 왕관 파란색 왕관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을 제치면서 예. 사인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공격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목을 공격을 했거든요. 목을 찔렀습니다. 이게. 예, 목을 긁는 찔렀습니다.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렇게 되면 이 경정맥이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네. 우리 오동권 아나운서도 지금 의무병 근무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이 만약에 경동맥이 손상이 되면 3분 이내 이 피가 60%에서 70%가 만약에 그렇습니다. 분출이 되면 현장에 아주 사망을 위험하죠. 하는 예.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흉기도 미리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흉기를 그 손잡이를 빼고 네. 테이프로 감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숨기기, 은폐하기, 은닉하기 좋은 거고요. 하나는 공격을 할 때 가장 흡착력이 강해서 쉽게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걸 많이 직접 수사하시면서 많이 봤습니까? 네, 현장에서 제가 뭐 조직폭력 반장을 예, 했을 예, 때라든가 아니면 강력 사건 때 이런 부분을 많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경험칙상 느낀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이 테이프를 감게 되면 흡착력이 강해지면서 쉽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악력이 있어서 미끄러지지 쉽게 미끄러지지 않고 그다음에 뭐 구부러지지도 않는 형태가 예. 되는 변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아마 충분히 계획 범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럼 봅니다. 이렇게 부산으로도 갔다 울산으로도 갔다 동선도 확인했고 미리 그 모임들을 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력들이 주변에 있는지 뭐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죠. 그 CCTV에 포착된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주변을 면밀히 살펴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울산역을 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평산 쪽 같은 부분 또 여기에서 내렸을 때 이동하는 루트 예. 이런 것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항 전망대에서도 사실은 범행하기가 쉬운 장소를 미리서 플랜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걸 사인을 받겠다고 하는 부분은 지지자라고 생각을 하면 경계를 허물어 버리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경우라든가 또 이재명 당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경계심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허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모든 사항들이 아직 경찰 조사를 통해서 딱 그 발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좀 특이한 부분은 경찰에 잡혔을 때 살인의 고의를 시인했어요. 네. 이거 좀 특이한 거 아닌가요? 예, 이제 뭐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신병력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초동 수사에서는 정신병력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 뭐 좀 더 그 면밀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경험칙상 말씀드리면 이게 신념을 가진 목적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입각한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라고 예. 하는 일종의 소영웅 심리주의도 있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물론 정신질환은 면밀한 검토를 해봐야 되고 네. 또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이코패스라든가 소시오패스 검사도 해봐야 되겠지만 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신념이 확실한 목적범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신념이 확실한 네. 목적범. 예. 경험상으로도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것인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라도 공범이 있다 이러면은 이게 좀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네, 건가요? 현재는 이제 5년 이상 무기징역형까지 이제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살인죄는 네. 살인 미수죄도 그 본범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을 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게 계획적인 범죄라든가 사전 공모관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가중 요소입니다. 가중 예. 요소가 되면서 예. 양형이 있어 2분의 1 가중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 5년 이상 무기징역형이 있지만은 보통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최대 50년까지 이제 그 징역형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루나 지금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보면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때 50살 먹은 표모 씨 10년형의 형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송영길 전 대표 피습을 할 때는 이 사람이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는데 예. 통상적으로 10년이 넘는 예. 양형이 있어서 선고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정리해 보면은 확신이 차서 네. 신념에 차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계획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고의성이 입증이 네. 되는 것이고 공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것과 이렇게 얘기를 해봤을 때 상당히 강한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럼 중간에 좀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진술 번복할 가능성이 있죠. 네. 왜 그러냐면 네. 본인은 지금 어떤 소용 심리주의라는 부분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네. 이제 변호인이 뭐 국선 변호인이 됐든 아니면 사선 변호인이 선임이 됐든 간에 네. 변호인 선임이 되게 되면 변호인은 어떤 일을 합니까? 피의자나 피고인의 어떤 형의 감경을 위해서 그냥 노력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변호인이 아마 권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최초에 그렇게 진술했지만은 우발범행했다라고 얘기를 해라라고 이렇게 지금 변론을 해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번복을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신념에 찬 어떤 확신범, 목적범이라는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재판에 가서도 내가 죽이려고 했었다. 왜 무엇 때문에? 이재명 당 대표가 싫어서 내지는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방송이니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아마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 현장에서 잡힐 때 저희들이 영상을 보여드리지만 그 파란색 그 머리띠에 두른 것에 내가 이재명이라고 써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걸 통해서 어떤 추측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냐면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 이런 추측도 하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신적인 부분보다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유장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민주당 당적이 입적이 2020년도에 입적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예. 민주당 당원으로 이장을 하는 형태에서 그다음에 많은 지지자들이 나는 이재명이다 그러면서 파란색 왕관 모자를 쓰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자체 경호를 하는 당 대표를 자체 경호하는 경호원들의 경계를 느슨하게 할 수 있고 예. 또 그 소위 말하면 이 타겟
친 이재명 대표가 또 경계를 느슨하게 할 수가 있다. 네. 이 점을 파고드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목적을 가지고 위장을 했다. 예.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경찰 수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여러 가지 뭐 통화 내역도 조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네네. 보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날이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해치겠다. 네. 이런 협박성 글이 좀 올라왔어요. 사실 이일날 당일날 예. 그 43세 된 네. 피의자가 이제 이 글을 SNS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새벽 5시 다음날 3일 새벽 5시 체포가 됐습니다. 이게 범행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을 보고 화가 나서 이제 그랬다 이렇게 되는데 예. 아마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로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해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협박죄로 아마 이 부분이 뭐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실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광주를 방문합니다. 뭐 예. 김대중 컨벤션 센터라든가 5.18 국립묘지를 가는데 예. 이 부분에 지금 강주청에서는 엄청난 비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 경찰관이 총 뭐 전담 보호 경호팀이 총 동원됐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 모방 범죄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모방 범죄 하지 말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모범 범죄가 그냥 협박하는 것도 범죄이고 지금 저희 살펴봤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던 그 부분들. 그렇죠. 모범 범죄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크다고 보세요? 모방 범죄는 사실 모방 범죄를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그 어떤 전환, 변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어떤 영웅 심리주의라는 게 이제 그 발현이 되게 되면은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네. 극소수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방 범죄는 대체로 모방 범죄로 끝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인생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뭐 그런 생각 가진 분이 없으실 거라고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네. 범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11시 한 20분 정도 뒤에는 현재 건강 상태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상황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오늘 짚어봤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